안녕하세요. 예, 여러분들은 그 학교 다닐 때 수학에서 제일 어려웠던 게 어떤 거였던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뭐 미적분, 뭐 확률, 뭐 어렵다는 거 많은데 아마도 중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할 만한 거는 증명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증명 문제 이러면 어렵다는 게 탁 떠오르시죠? 네. 우리 교대 학생들도 이렇게 물어보면 그 수학 시간, 교양 수학 시간에 뭐 배우냐 이런 물어보면 이제 애들이 질문이 그거예요. 그 증명하는 것도 해요? 뭐 이렇게 질문해요. 증명이라면 막 그냥 시험 문제 나오면 막 그냥 못 풀고 막 그러는데 오늘은 이제 그 증명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증명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주로 증명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주로 그 뭡니까 다루는 분야가 기하학이죠. 도형과 관련된 그런 세계에서 증명을 많이 하죠. 기하학이라는 분야, 특히 도형을 다루는 분야에서 어떻게 증명을 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실제로 기하학이라는 말은 영어로 뭔지 아세요?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시죠? 네. 영어로는 지오메트리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원을 이제 따져보니까 그 그리스어에서 나왔는데 지오하고 메트리엔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합성을 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뭐 지오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뭐 내셔널 지오그래피 아시죠? 뭐 지하그래피, 지알러지 땅하고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이게 이런 접두사를 붙인대요. 요거는 측정을 한다는 거고. 그래서 기하학이라는 게 나오게 된 유래가 땅을 측정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고대 이집트라든가 뭐 고대 인도,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문명이었든지 간에 땅을 측량할 필요성이 있었겠죠. 땅을 측량할 게 왜 필요했겠어요? 국가에서 세금 같은 거 걷어들이려면 이 사람이 땅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얼마만큼 수확을 하고 이런 걸 다 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뭐 아니면 사회에서 뭐 그 사원에서 뭔가 기부금 가지려고 그래도 그죠? 뭐 땅을 줬는데 얼만큼이 땅인지도 모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대 문명에서부터 땅을 측량하고 또 뭐 건축물을 세우고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도형에 관한 그런 지식들이 만들어졌을 거라고 그래요. 왜 그 위대한 건축물, 고대 위대한 건축물 하면 떠오르시는 거 있죠? 어떤 게 떠오르세요? 아, 피라미드. 피라미드를 보시면 이게 어떤 도형인가요?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러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일치하는. 그 건축물 같은 거 만들 때 좀 삐딱하게 안 만들죠. 딱 이렇게 그 좌우 대칭이 되게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었을 텐데. 근데 만약 이집트 고대 사람들이 지금 작게 보이지만 큰 돌멩이를 들고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데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걸로 쌓으려면 어떻게 쌓아야겠어요? 예를 들어 피라미드 쌓고 있는데 저 멀리서 보면서 야 그쪽에 좀 더 올려 그쪽에 내려 이렇게 쌓아가지고 이게 이등변 삼각형 만들어졌겠어요? 힘들겠죠. 어떤 성질을 도형이 어떤 성질을 이용해야 이게 딱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지겠어요? 어떻게 하냐면 쌓아 올라갈 때 이 각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이 각도하고 이 각도가 일정하게 유지하게 쫙 쌓아 올라가면 나중에 가서 딱 만나고 대칭이 되게가지고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그러니까 각을 일정하게 돌 하나 쌓고 같은 각도로 또 쌓고 이런 식으로 쌓아 올라가면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아마 이런 걸로 봤을 때 고대 이집트 사람들도 이등변 삼각형이 있으면 그의 밑에 있는 두 밑각이 같다든가 혹은 밑에 각이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든가 이런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 문헌에는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이 같다라든가 이런 그 기하학 명제를 증명한 게 전혀 없어요. 그런 증명은 언제 나타나냐면 그리스에 가야 나타나요. 그리스 사람들은 특이하게 증명이라는 걸 발달시켜요. 어느 고대 문명에도 증명 없이 그냥 발견된 사실을 그냥 써먹기만 했지 이걸 증명하는 일이 없는데 그리스 사람들만 증명을 하는데요. 그 증명이란 게 그리스 사람들이 개발한 증명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제가 이제 만들어 온 게 이등변 삼각형 하나 만들어 왔어요. 보시면 이 삼각형이 이제 이 변의 길이가 같으면 여기가 가고 여기가 가고 크게 같을 것 같죠? 처음에 이걸 어떻게 발견했을 것 같아요? 이 각이 같다는 거. 아마도 이거 가만히 관찰하다 보면 눈에 보였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내가 발견을 하고 나한테 다른 사람한테 야, 이등변 삼각형이 밑에 각이 같네? 라고 말하면 다른 사람이 정말 그래? 라고 물어보면 내 주장을 정당화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처음에는. 봐라! 여기 잘 봐라! 보면 많은 게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주장을 하려고 할 때 가장 강력한 주장이 뭐냐면 내가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본 것이면 가장 확실한 지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도 사시다 보면 분명히 본 것 같은데, 이렇게 착각한 그런 경우도 많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기억이 있냐면, 제가 초보 운전 시절이었어요. 초보 운전 시절에 이제 자동차를 몰고 사거리를 이렇게 나갔는데, 중앙선이 이렇게 있으면, 좌회전 차선에 제가 마침 맨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초보니까 이제 이렇게 다 긴장하고 이렇게 있는데, 신호 딱 바뀌면 바로 가야 되잖아요. 안 가면 뒤에서 빵빵거리고 하니까. 그래서 신호만 바뀌라고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좌회전 신호가 딱 보였어요. 그래서 딱 출발했는데, 갑자기 차들이 막 빵 하면서 몰려오는 거야. 그래서 사거리 중간에 딱 서가지고 꼼짝을 못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거냐면, 보통은 좌회전하고 직진하고 동시 신호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 사거리에는 직진 후 좌회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신호가 딱 바뀌었을 때가 화살표는 없고 초록색 불만 떴는데, 저는 그냥 긴장하고 있어서 그런지 제 눈에는 이제 화살표가 딱 보였어요. 그 이후로는 저는 제가 눈으로 봤다 그래도 내 자신이 반드시 맞는 게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내가 뭔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제 남편한테 열쇠 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분명히 준 게 기억이 나는데, 남편 안 받았다고 막 그래. 그럼 막 한참 싸우고 나는데 주머니에 탁 넣는데, 열쇠 딱 나오고 막. 이런 기억 한 번씩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거나 내가 경험했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착각할 수도 있는 거고, 잘못 기억할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떤 한 개인이 봤다든가, 이런 것들을 맞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사람들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걸 생각을 했는데, 또 삼각형으로 돌아와서 얘가 이 각이 같다라는 걸 이제 이 각과 각이 같다는 걸 갖다 그냥 봐서는 잘 모를 테고,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접어보면 되겠죠, 그죠? 접어보면 딱 일치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같구나, 각이 접어서 포개지니까 같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리스 사람들 이것마저도 부정을 해요. 이것도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확실하지 않느냐 하면, 제가 아무리 이렇게 딱 정확하게 접어도 돋보기 갖고 탁 대보면 약간 차이 날 수 있겠죠.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게 약간의 오차는 항상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같을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비슷하긴 하겠지만. 거기다가 지금 삼각형 이거 하나 가지고 했잖아요. 이거보다 뾰족한 삼각형은 어떻게 되고, 이것도 좀 평평지만 삼각형은 어떻게 되고, 그 수많은 삼각형을 다 접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한 게, 이렇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더 체계적으로 보는 거, 접어본다든가 아니면 실험을 한다든가 관찰을 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보는 방법일 텐데, 그렇게 하더라도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맞다라든가 내가 주장한 게 옳다라는 걸 갖다가 어떻게 하면 납득을 시키는데 가장 강력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느냐?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이미 맞다고 확인된 지식, 혹은 너무나 자명해서 의심할 수 없는 그런 지식에서부터 시작해서 추론을 하는 거예요. 추론할 때도 항상 올바른 추론이 있죠. 어떤 게 있냐면 A하고 B하고 같고 B하고 C하고 같다면 A하고 C는 같은 거죠. 그런 방식의 타당한 추론 방식에 의해서 알고 있는 지식으로부터 하나하나 추론이 되면 그게 이제 증명이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명을 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 어떻게 보면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설득시키는 방법이고, 그리스 사람들이 만든 기하학 분야에서 만든 논증 기하학이라는 게 사람들이 주장하는 자기 주장이 타당하다는 걸 증명하는 가장 엄격한 방식이라고 그래요. 보통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자기 말이 맞다는 걸 막 우기고 그러잖아요. 목소리 큰 사람 이기고 그러는데, 그리스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발달시켜가지고 토론 문화가 대단히 많이 발달했다 그러죠. 그런데 상대방과 대화를 하면서 내 말이 맞다라는 걸 갖다가 근거 있게 제시하는 것들을 발달시킨 그리스 문명이고, 특히 기하학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의심할 때까지 의심해가지고 아주 세밀한 것까지 증명을 했다고 그래요. 수학 선생님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인상을 가지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많은 수학 선생님들은 되게 쪼잔하죠. 뭐 말하 그러면 진짜 그래? 증명해봐? 확인해보자?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을 한다는 정신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어떤 주장을 했을 때 그게 맞다라는 걸 갖다가 자기가 할 수 있는 한의 최대한에서 증명을 해 보이는 것, 타당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 그게 이제 수학의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미 그리스 사람들이 이렇게 발전을 시킨 거죠. 그리고 현대 수학도 그리스에서 발달한 그런 방식을 갖다가 이어서 발전시킨 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이 같다라는 걸 그리스 사람들이 어떻게 증명을 했느냐, 이걸 갖다가 증명한 방법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을 이렇게 그리면, 문제는 이제 이게 선분의 길이가 같다는 거죠. 질문은 이 두 각의 크기가 같으냐는 거죠.
보통 이제 기하학 문제를 풀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삼각형 놔두면 뭔지 잘 모르니까 요 점을 A, 요 점을 B, 요 점을 C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증명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가정이 뭐냐, 문제의 가정이 뭐냐. 여기서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변의 길이가 같다는 거죠. 그래서 A, B의 길이가 AC하고 같다. 이게 가정이고 결론은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 편의상 간단하게 쓸게요. 각 B하고 각 C 이렇게 같다라는 얘기예요. 증명을 하는데 물론 그리스 사람들은 좀 더 이렇게 세밀하게 증명을 했지만 우리 중학교에 소개되어 있는 좀 조금 이해하기 쉽게 만든 버전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BC의 중점 D를 잡는다. 여기다 D라고 잡아요. 그 책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그래놓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AB하고 AC는 같죠? 이게 문제의 가정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또 하냐면 BD하고 DC하고는 같죠. 왜냐하면 D가 중점이니까.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중점을 잡았으니까 같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AD를 생각을 하면 AD는 공통으로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 여기 있는 삼각형을 중점을 이렇게 잡은 다음에 두 개의 삼각형을 비교하는 거예요. 두 개의 삼각형을 비교하는데 여기가 A, B, D가 되고 여기가 A, C, D 이렇게 되죠. 이 두 삼각형을 비교하는데 첫 번째 주장은 AB하고 AC하고 같은 거고 두 번째 주장은 BD하고 DC하고 같은 거고 AD라는 거는 이게 공통으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삼각형 A, B, D하고 삼각형 A, C, D가 합동이라는 이야기죠. 아, 합동이면 다 됐네요. 그죠? 얘하고 얘하고 합동이니까 여기 대응되는 각 B하고 C하고 각의 크기가 같다. 이렇게 이제 증명을 해놨어요. 이 증명을 이제 가만히 음미해 보시면 문제에 주어진 가정과 우리가 알고 있는 성질, 예를 들어 세 변의 길이가 같으면 삼각형이 합동이다. 합동인 두 삼각형에는 대응하는 각의 크기가 같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죠. 알고 있는 지식이고 그 하나하나 그 가정에서부터 추론될 수 있는 것들을 뽑아내서 아는 지식을 사용해서 결과를 낸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봐서 맞다든가 뭐 접어봐서 맞다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부터 추론해서 결론을 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보는 것보다는 더 엄밀한 증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뭐냐? 보시다시피 뭐 D를 잡고 말이죠. 그 다음에 뭐 길이가 같고 이러는데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왜 저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명을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 그래 맞구나 라고 했다가 네가 증명해봐 그러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막상 내가 하려고 할 때는. 그리고 외워도 잘 외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달달달달 외우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증명의 의미를 잘 이해 못하다 보니까 그 외우는 것도 더 어렵고. 그래서 이제 그 증명을 학생들이 중학교 3학년, 2학년 이때 하는데 대개다가 이게 시험 친다 그러면 그냥 책에 있는 걸 축축 그어가면서 외워요. 열심히 외웠다가 시험장에 가면 또 틀리고. 이래가지고 증명을 되게 싫어하고 어려워하죠. 특히 이제 계산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뭐 이런 계산들은 그 다음 단계가 좀 쉬운 반면에 증명은 다음에 뭘 써야 될지가 잘 모르는 경우들도 많죠. 생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들이 많아서 증명이 어려운데 이제 그 증명하는 방법에 관해서 좀 제가 몇 가지 테크닉까지는 아니고요. 그 그리스 사람들이 어떻게 증명을 발견하고 또 쓰느냐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좀 말씀드리면서 증명을 좀 잘 이해할 수 있고 혹은 좀 증명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겠어요. 뭐냐 하면 그리스의 후기 그리스의 수학자인 파푸스가 남긴 글에 의하면 그리스 사람들이 엄격하게 증명을 하긴 했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참 특이한 방법으로 책을 썼어요. 다시 말해서 증명 과정을 찾을 때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찾더라도 발견된 증명을 제시하는 방법은 하나의 틀을 가지고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기하학을 증명할 때는 어떤 식으로 제시하냐면 문제 조건이 있으면 조건으로부터 추론될 수 있는 거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추론될 수 있는 거 나오고 이렇게 쭉쭉쭉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A, B하고 A씨는 같고 뭐는 뭐고 그래서 어떻고 그래서 결론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쫙 쓰는 게 증명을 쓰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증명을 찾는 방법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찾았냐 하면 파푸스가 찾은 방식이 뭐냐면 파푸스가 이야기하는 분석법, 다시 말해 증명을 찾는 방법은 뭐냐면 가정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결론에서부터 되짚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론이 이게 나오려면 뭐가 나와야 된다. 그리고 이게 나오려면 또 뭐가 나와야 된다. 이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문제의 조건에 만나게 되면 문제가 풀린 거죠. 근데 문제가 풀리더라도 막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게 나오려면 이것도 나올 수도 있고 저것도 나올 수도 있고 이게 나오려면 또 이것도 나올 수도 있고 저것도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시행착오를 많이 거치는데 책으로 딱 정리해서 남한테 보여줄 때는 그 과정을 싹 지워버리고 조건에서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딱딱 써가지고 깔끔하게 정리해서 책을 썼다는 거예요. 우리 교과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 나온 증명을 이해할 때나 내가 증명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조건에서부터 완벽한 어떤 완성된 답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뒤집어서 이게 나오려면 뭐가 나오는지를 갖다 생각해가면서 시행착오를 거쳐서 생각해서 조건에 도달할 때까지 생각을 다양하게 하고 쓸 때는 다시 이렇게 깔끔하게 처음부터 조건에서부터 추론해 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봤던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문제를 분석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가정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것이고 결론은 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각의 크기가 같다는 걸 보이려면 뭘 보여야 되느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론에서부터 다시 거꾸로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관심이 있는 두 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걸 어떤 방식으로 보일 거냐. 그게 문제인데 여러분들은 기억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떤 방법을 해야 두 각의 크기가 같다. 뭘 보여주면 두 각의 크기가 같다는 걸 증명할 수가 있겠어요. 삼각형의 합동 조건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두 삼각형에서 대응하는 세 변의 길이가 같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선분 AB와 DE의 길이가 같고 선분 AC와 DF의 길이가 같아야 하죠. 그리고 선분 BC와 EF의 길이도 같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대응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고 그 사이의 각이 같아야 하는데요. 선분 AB와 DE의 길이가 같고 선분 BC와 EF의 길이가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선분 사이의 각의 크기가 같으면 합동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응하는 한 변의 길이가 같고 양끝 각이 같아야 하는데요. 선분 BC와 EF의 길이가 같고 그 선분의 양 끝에 있는 두 각의 크기가 같아야 합니다. 삼각형 합동 조건은 세 변의 길이가 같거나 혹은 두 변의 길이가 같고 그 사이에 끼어있는 각이 같거나 아니면 한 변의 길이가 같고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두 삼각형이 합동이라는 거. 이걸 이제 처음에 가르쳐 주는데 이게 이 문제뿐만 아니라 중학교에서 증명할 때 길이가 같다든가 각이 같다든가 증명할 때는 주로 어떤 두 삼각형의 이제 그러니까 두 삼각형이 관심이 있는 어떤 길이나 각이 들어있는 두 삼각형의 크기가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면 합동이라는 걸 보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이등변 삼각형 있잖아요. 그 이등변 삼각형의 그 각이 같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떤 두 삼각형이 합동이라는 것만 보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두 각의 크기가 같다는 걸 보여주는 문제에서 그 다음에는 어떤 두 삼각형이 합동이라는 걸 보여주는 문제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럼 일단 두 삼각형을 찾아야 되는데 이 두 각이 들어있는 어떤 두 삼각형을 찾으려니까 보조선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면 되느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삼각형을 뭐 여러 가지 잡을 수가 있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서 만들어낸 게 이렇게 두 삼각형을 잡자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하고 이게 합동이라는 걸 보여주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각의 크기가 같다는 거에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이 돼야 된다라는 걸로 바뀌는 거죠. 그럼 합동이 된다는 걸 보이는 건 어떻게 보여요? 좀 전에 우리가 세 가지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합동 조건 세 가지. 그 중에 어떤 걸로 하면 좋으냐? 그때 이제 문제 조건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 변의 길이가 같다는 걸 알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중점을 잡았잖아요. 중점을 잡아서 했으니까 요 길이가 같고, 그러니까 두 길이가 같죠.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만 더 같으면 합동일 거 아니에요. 아, 그런데 이게 공통으로 들어있잖아요. 이 삼각형에 이 삼각형에. 그러니까 합동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혹은 또 다른 방법으로 잡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잡을 수 있냐면 A, B, C가 있고 이제 이 각과 이 각 크기가 같은 걸 보이기 위해서 두 삼각형을 잡아야 되잖아요. 아까는 중점을 잡았는데 이제 각을 이등분해서 이렇게 내렸다고 생각을 해봐요. 각의 크기가 같게. 그러면 이 두 삼각이 실제로 합동인가만 이제 따져보면 되죠. 근데 이게 이 길이와 이 길이는 문제 조건에서 합동이라는 게 알려져 있고, 그죠? 그 다음 이 각이 같다는 건 그렇게 그렸으니까 그렇고, 역시 얘는 공통으로 있죠. 그러니까 이 두 삼각이 합동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두 변의 길이가 같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이 같으니까 합동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문제는 뭐였냐면, 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걸 증명하라였는데, 그걸 분석을 해서, 그게 나오려면, 각의 크기가 같다는 것이 나오려면 삼각형이 합동이 되도록만 하면 된다. 합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합동 조건 뭐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찾아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하게 삼각형을 찾고 합동 조건에 따라서 합동이기를 보여주기만 하면 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걸 증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발견해놓고 쓸 때는 어떻게 쓴다? 아까 가정 쓰고 결론 쓰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A, B, A, C. 아까 이 모양 가지고 그 중점 잡는 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등분점 잡은 거 가지고 해볼까요? 결론이 각 B하고 각 C하고 같다. 쓸 때는 어떻게 쓰느냐? 뚱딴지같이 아무 말도 없이 증명할 때는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각 A의 이등분선을 그린다. 그래서 BC하고 만난 점을 T라 하자.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에서 이걸 읽을 때는 이걸 왜 각의 이등분선을 그리는지, 왜 T라고 놓는지, 뭐 이런 이야기는 전혀 설명 없이 갑자기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한다는 이야기가 뭐 AB하고 AC하고 같고, AD는 공통이고, 그리고 각 BAD하고 각 CAD하고 같고. 왜 같으냐 하면 각의 이등분선을 그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가야 이제 왜 그걸 했는지 알 수가 있죠. 삼각형 ABD하고 삼각형 ACD하고가 합동이다. 그래서 각이 같다.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증명을 읽을 때는 거꾸로 생각을 하면서 읽으면 훨씬 이해가 쉽죠. 그러니까 각 B하고 각 C하고가 같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두 삼각형의 합동임을 보여주면 된다. 합동을 보여줄 때 어떻게 보여주냐 하면 두 변의 길이가 같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이 같다는 걸로 합동임을 보여준다. 그러면 그 합동이라는 걸 보여주려면 두 삼각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 거냐? 그 만드는 것은 각의 이등분선으로 만든다.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면 이해하기 훨씬 쉽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증명할 때도 이걸 증명하려면 각이 같으면 증명하려면 뭐라고 해야 되지? 합동 조건을 이용해 보자. 합동 조건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거꾸로 하나 올라가다 보면 내가 증명을 발견하는 것도 훨씬 쉽고 남이 증명해낸 것들을 이제 이해하는 것도 훨씬 쉽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학자들은 좀 약간 짓궂은 게 있는가 봐요. 그리스 사람 이후로. 뭐냐면 자기가 문제를 이렇게 풀고 답을 낼 때는 좀 비약도 있고 좀 틀린 생각도 하고 뭐 이러저런 시도도 많이 시행착오도 거치는데 답안지를 쓸 때는 항상 깔끔하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에서부터 필연적으로 유도낼 수 있는 것을 쫙 쌓아서 답을 내는데 실제로 그 아이디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그 여기의 과정일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증명을 보실 때 이제 그 위에서부터 읽어 내려가는 습관보다는 밑에서부터 분석적으로 거꾸로 올라오는 생각을 하면서 이해하려고 그러고 내가 증명을 할 때도 결과에서부터 출발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가를 가지고 생각해 나가다 보면 증명하는 방법이 좀 더 잘 이해가 되고 잘 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스 수학자 파푸스의 증명 방법에는 분석법과 종합법이 있습니다. 분석법은 증명법을 찾는 과정으로 결론에서부터 거꾸로 생각하는 방법이고 그렇게 찾아낸 과정을 조건부터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종합법이 됩니다. 이 방법을 이용해 다음을 증명해 보겠습니다. 조건,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가 같다. 결론, 삼각형의 두 밑각의 크기는 같다. 먼저 두 각의 크기가 같음을 증명하려면 삼각형을 반으로 접어 두 밑각이 겹쳐짐을 보이면 되는데요.
이때 두 밑각은 합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실제로 합동이 되는지 합동 조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삼각형을 반으로 접으면 두 개의 삼각형이 나옵니다. 이때 미리 주어진 조건에 따라 삼각형의 각 한 변의 길이는 같게 되고 접혀진 공통선분의 길이도 같게 됩니다. 그리고 반으로 똑같이 접혀진 각의 크기도 같게 되어 합동조건 SAS를 만족하게 됩니다. 이렇게 분석법을 거치고 나면 순서대로 다시 정리하는 종합의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먼저 삼각형 각 A의 이등분선을 그리고 밑변 BC와 만난 점을 D라고 합시다. 그러면 두 개의 삼각형 ABD와 ACD가 만들어지죠. 문제의 조건에 따라 이 두 삼각형을 비교해보면 선분 AB와 AC의 길이가 같고 이등분을 한 각 BAD와 각 CAD의 크기가 같아집니다. 그리고 공통선분인 AD의 길이도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변의 길이와 사이각의 크기가 같아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만족하게 되고 이를 통해 삼각형 ABD와 삼각형 ACD는 합동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따라서 결론인 두 각 B와 C의 크기가 서로 같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증명과 관련해갖고 제가 제 학교에 계신 분 중에 그 문과 선생님이신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고등학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그 한번 어려운 증명을 쫙 써놓으시고는 이렇게 한 두 발짝 탁 물러나셔가지고 정면을 쫙 쳐다보시는데 뭔가 뿌듯한 표정 있잖아요. 왜? 엄청난 일을 해낸 것 같은 뿌듯한 그런 표정을 지으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제 그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저 칠판에 이제 복잡한 저게 뭔가 싶어가지고 뜯어봤대요. 보고 보니까 제가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었는데 한참을 생각해서 딱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뭐랄까 조건에서 생각 못했던 어떤 그런 결론이 나오는지 그것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치밀하게 결론이 나오는지 그걸 보고 이렇게 이제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 이후로부터 이제 증명 문제 나올 때마다 열심히 이제 이렇게 풀고 해가지고 나중에 수학을 잘하게 됐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증명 문제 하나를 갖다가 출발해서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어떤 성취감 같은 게 느껴지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 생각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몇 단계를 거치는 생각은 거의 잘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그 뭐랄까 그 추론이 긴 그런 증명들이 나오면 상당히 어려워하는데 이렇게 증명 문제가 나오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결론에서부터 어떤 걸 유래해낼 수 있느냐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제 조건에 만날 수가 있게 되고 그 조건에 만나게 되면 증명이 된 거죠. 물론 쓸 때는 거꾸로 써야 되겠죠. 아까 저 평행사변의 예는 여러분들이 한번 그러면 처음부터 조건에서부터 어떻게 써내려가서 정리가 되는지 한번 시험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제분들이 증명하는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